안녕하세요. 오늘은 넵파클리탁셀,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이 넵은 나노파티클 알부민 바운드의 약자입니다. 파클리탁셀이라고 하는 항암제에 알부민, 단백질이 결합된 형태인데요. 암세포가 이 넵파클리텍스를 항암제가 아니라 이거는 단백질이다, 영양분이다 라고 인식해서 잡아먹게 됩니다. 이렇게 암세포 안에 들어간 파클리탁셀이 암세포의 분화와 성장을 억제하는 기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들 따라서는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혹은 넵파클리탁셀, 나파클리탁셀 혹은 상품명인 아브락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상품명 아브락산은 3가지 허가 적응증을 갖고 있습니다. 유방암, 췌장암, 폐암. 이 식약처에 기재된 3가지 허가 적응증 말고도 이제 담도암에서도 쓰이는 항암제입니다. 용법 용량은 항암학 요법에 따라 굉장히 다양합니다. 유방암에서 쓸 경우에는 단독으로 3주에 1번 투여를 하게 되고요. 췌장암에서 쓸 경우에는 젬시타빈과 병용해서 4주에 3번을 맞게 됩니다. 그래서 1주차, 2주차, 3주차에 맞고 4주차는 쉬는 스케줄입니다. 공통적으로는 30분 이상 정맥 투여를 하고요. 과민 반응 예방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맞을 때 굉장히 간단합니다. 미리 투여하는 전처치 약 없이 이 넵파클리탁셀만 30분 이상 맞고 끝나는 항암제입니다. 5번째로 FDA 박스형 경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박스형 경고문이란 의약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경고문의 일종인데요. FDA, 미국 식약처에서 발표한 넵파클리탁셀의 박스형 경고문은 호중구 감소증입니다. 호중구는 백혈구의 일종이었어요. 백혈구는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이고요. 이 3, 4등급의 호중구 감소증에 이제 빈도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. 부작용은 1에서 5등급까지 나눌 수 있고 3, 4등급 같은 경우는 입원이 필요한 중증의 부작용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중증의 호중구 감소증이 유방암 환자에서는 34%,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는 47%, 췌장암 환자에서는 38% 발생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빈번하게 전열구 검사를 권고하고 있고 호중구 수치가 1500 미만인 경우에는 이 약을 투여하지 말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첫 번째 감각신경병증이 있습니다. 흔하게 발생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. 환자분들이 증상이라고 한다면 손발이 저리거나 찌릿찌릿하거나 힘이 빠지거나 아프거나 하는 증상들이고요. 이로 인해서 단추를 꿰매기가 어렵다. 걷기가 힘들다. 걷다가 넘어진다. 돌밟는 것 같다라고도 표현들을 하세요. 그래서 환자분들 꼭 잘 아셔야 하는 부분이고요. 용량 및 투여 일정에 굉장히 의존적입니다. 2번째, 폐혈증, 이제 전신 감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젬시타빈과 병용했을 때 5%의 환자에서 발생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. 3번째, 간질성 폐렴이란 폐포와 폐포 사이 조직, 간질에서 일어난 폐의 염증 반응인데요.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. 젬시타빈 병용 환자에서 약 4%에서 발생한다고 써져 있습니다. 4번째로 과민 반응입니다. 이 넵파클리탁셀은 파클리탁셀에 비해서는 과민 반응의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. 그래서 과민 반응 예방약을 반드시 투여하는 항암제는 아니지만 이 넵파클리탁셀 자체에 과민 반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넵파클리탁셀을 맞을 때는 당연히 약물 전처치가 필요할 수 있겠고요. 중증의 과민 반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제시도 해서는 안 되겠죠. 간기능 장애 환자에서는 이 약의 독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용량 감량 및 면밀한 모니터링이 제시되고 있습니다. 6번째로 이 약은 사람 혈액 성분의 알부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공여자 선별 및 제품 제조 과정을 토대로 판단할 때 바이러스 질환 전파 위험성은 매우 낮지만 이러한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.
마지막으로 배아 태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이 약 치료 기간 그리고 끝나고도 적어도 6개월 동안 피임하셔야 되고 남성 환자는 이 약 치료 기간 그리고 끝나고 최소 3개월 동안 피임하셔야 합니다. 용량 조절이 필요한 이상 반응으로는 호중구, 앞서 살펴봤던 이제 면역과 관련된 세포였죠. 호중구 감소증. 두 번째 혈소판 감소증. 혈소판은 지혈하고 관련된 세포였어요. 그래서 혈소판 감소증, 감각신경병증, 손발이 저리고 무디고 아프고 찌릿찌릿한 증상들, 그리고 그 외에도 피부 독성이나 위장관계 독성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. 여덟 번째로는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을 기재해 두었는데요. 허가 적응증에 따라서 병용하는 약물이 다를 수 있어요. 유방암에서는 단독으로, 비소세포 폐암에서는 카보플라틴과 병용하고, 췌장암에서는 젬시타빈과 병용할 때의 자료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. 빈도가 50% 이상인 걸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봤고, 이 중에서도 이 세 가지 임상시험에서 공통적으로 기재된 건 세 가지였습니다. 탈모, 머리가 빠지는 것. 두 번째, 호중구 감소증 계속 얘기했었죠. 면역력과 관련된 세포가 감소하는 것. 세 번째, 말초신경병증, 앞서 살펴봤던 감각신경병증과 동일합니다. 손발이 저리고 무디고 아프고 하는 증상들.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또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탈모. 굉장히 빈도가 높았었어요. 50% 이상 발생한 부작용이었는데요. 머리가 빠지는 건 빠르면 항암 맞고 한 1, 2주 이내에 시작이 되고요. 늦어도 수개월 이내에 시작이 됩니다. 그리고 항암이 끝나면 잘 돌아옵니다. 대개는 끝나고 1에서 6개월이 지나서 회복되기 시작하고요. 다시 나는 머리카락은 색감과 질감이 이전과 차이가 있어요. 내가 직모였는데 곱슬머리가 나기도 하고요. 그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. 나는 검은 머리만 나던 사람이었는데 흰머리, 밝은 머리가 나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해요. 그렇지만 머리카락은 항암이 끝나면 잘 돌아온다. 꼭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. 두 번째, 호중구 감소증도 빈도가 높기도 하고 또 FDA 박스형 경고문의 일종이었어요. 면역력과 관련된 세포였죠. 그 외에도 이제 혈소판 감소증, 지혈하고 관련된 세포도 줄어들 수 있다 기재가 돼 있었는데요. 우리 병원 올 때마다 피 검사합니다. 절대 모르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. 환자분들도 백혈구, 호중구 관련해서는 우리 위생관리 꼭 철저하게 해주시고, 손발 깨끗이 씻고, 사람 많은 데는 가지 않고, 마스크 꼭 잘 써주시고, 혈소판, 지혈 관련해서는 항상 다치지 않도록 날카롭고 뾰족한 거 피해주시고, 다칠 만한 위험한 운동이나 행동 같은 것도 꼭 피해주세요. 그리고 여기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해주는 세포였고요. 빈혈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. 그래서 항암할 때 너무 무리하지 않기, 피곤하면 쉬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. 세 번째, 말초신경병증도 빈도가 높은 50% 이상 발생한 부작용이었는데요. 환자분들 손, 발에 많이 써주세요. 손 비비기, 주먹 쥐었다 폈다 하기, 이런 것들이 국가암지식정보센터에 기재된 자료입니다. 그래서 손, 발에 많이 써주시고, 우리가 손은 생각을 안 해도 많이 써요. 핸드폰도 하고 요리도 하고 하는데 발을 의외로 많이 안 써요. 발도 많이 신경 써서 주물러 주시고 움직여 주세요. 그리고 환자분들 증상 있을 때 선생님들께 꼭 얘기를 해주세요. 손발이 저려요. 따끔따끔해요. 아파요. 걷기가 힘들어요. 돌 밟는 것 같아요. 걷다가 자꾸 넘어져요. 단추를 못 깨겠어요. 이런 것들 꼭 얘기를 해주시고, 이 넷파클리탁셀에 의한 손발 저림은 파클리탁셀에 의한 손발 저림보다는 빨리 돌아온다고 알려져 있기는 해요. 그래도 항암 이후에도 조금 더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매회차 꼭 잘 확인을 하면서 선생님들께 꼭 얘기를 해주세요.
그 뒤에는 사실 빈도가 높지는 않은 부작용들인데요. 네 번째 간질성 폐렴 같은 경우는 폐포와 폐포 사이 조직, 간질에서 나타난 폐염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증상이라고 한다면 주로 마른 기침이 나고요. 숨이 찰 만한 상황이 아닌데 숨이 차요.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숨이 찬다거나 또 열이 자주 날 수도 있어요.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꼭 선생님들께 말씀 주시면 됩니다. 다섯 번째로 이 네파클리탁셀은 과민 반응의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사 맞을 때 혹은 주사 맞은 직후에 가렵다, 빨개진다, 뭐 숨쉬기가 어렵다, 입술이 붓는다 등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빨리 얘기를 주셔야 돼요. 여섯 번째, 간 기능 장애 환자에서 이 약의 독성이 강해질 수 있다 기재가 돼 있었는데요. 병원 올 때마다 우리 피검사예요. 절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. AST, ALT, 빌리루빈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병원 올 때마다 검사하면서 약 용량을 조절한다던가 선생님들께서 다 확인을 해주십니다. 마지막으로 이 약은 베아테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치료 기간 중 그리고 끝나고도 최소 6개월, 남성분들은 치료 기간 중 그리고 치료 종료 최소 3개월 동안은 꼭 피임 잘 해주시길 추천드립니다. 환자분들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